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3.1절 신박사의 내일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휴장인데요. 아시아권 증시 또 미국 증시는 뭐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과 함께 또 내일 또 중요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또 테슬라의 또 인베스터 데이 내용들이 있고 또 로봇 관련해서는 또 이제 규제 혁신 또 발표한 어떤 일정도 있고 시장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좀 뭔가 좀 뭐랄까요 그 엑셀을 밟을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지점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불을 확 질러주면 확 붙을 수 있는 그런 또 지점이기도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 해외 시장은 해서 이제 해외 시장 좀 정리해 보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 이 테슬라 공장을 또 건립할 가능성 그리고 LNF 관련된 내용들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리면서 이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한번 체크해보죠. 미국장은 이제 어제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스닥도 이제 보합 정도 마무리가 됐고 다우가 0.7% 좀 빠졌는데요. S&P는 뭐 그냥 보합 정도 해서 최근에 좀 눌리는 형태, 좀 조정받은 형태, 급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되돌림 정도 나왔죠. 이렇게 올라온 거 이 정도 되돌림. 그래서 크게 무난한 수준이에요. S&P도 보시면 올라온 거 약간 좀 조정 성격의 되돌림.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다우보다는 지금 나스닥 S&P 조금 이제 성장주 쪽. 다우가 이제 굉장히 지수를 좀 받쳐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조금 지지부진. 캐터필러 같은 기업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흐름들을 좀 만들어줬는데 최근에 좀 조정받는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모습들 또 테슬라도 이제 기대 가치를 좀 받으면서 지지력과 함께 추세가 좀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시아권 증시 오늘 흐름이 조금 도드라졌는데 뭐 니케이가 0.2% 올랐고 대만이 0.6% 올랐습니다. 분위기 좋았어요. 상해 증시도 1% 오르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됐죠.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가 최근에 조정이 많았잖아요. 기뻤잖아요. 근데 오늘 완전히 5% 되돌렸는데 그걸 되돌린 종목들이 텐센트, 알리바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중심으로 끌어올려진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 보니까 중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뭐 중국 당국의 이제 규제로 인해서 좀 많이 안 좋았었지만 그 조치 개선에 대한 마무리가 좀 되는 흐름 속에서 조금씩 주가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규제 당국이 거의 2년에 걸친 단속을 마무리하면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사업에서 필요한 시정 조치를 거의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개선되는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중국의 주요 이제 기업들도 개선되는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증시야 이제 자주 체크드렸으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됐고 어제 이제 코스닥 증시는 장기 평선 위로 뚫고 올라가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냈다. 특히 지난 화요일날 LNF의 엄청난 테슬라향 공시로 인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냈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가 좀 고점 대비 밀리긴 했지만 이건 또 다른 시작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LNF 관련된 리포트하고요. 또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또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관련 내용들, 기가팩토리 건립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이슈 체크 드리면서 내일의 또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엄청난 LNF의 이제 테슬라 향에 대한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 투자증권 리포트부터 먼저 볼게요. 목표 주가 당연히 상향 나오겠죠? 39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28일 기준 현재 주가 26만 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48%로 이제 잡고 있고요. 이거 좀 못한 것 같은데?
목표 주가 상향을 여기는 38만 원인데 여기는 39만 원이었네요. 어쨌든 50% 정도의 상승 여력을 좀 예상하고 있고, LNF는 캐파, 자본력 확장, 특정 고객사 의존도, 업스트림 전략 등 해서 경쟁사 대비 이제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이제 좀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시총도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16조 갈 동안 이거 10조 아래에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이슈 이제 이번 호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 10조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방향성을 잡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번 테슬라양 공급으로 저평가가 해소 중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다.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OEM과 계약을 통해서 마진의 개선 여지가 있는지, 또 업스트리밍 전략에 대한 구체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공급 계약 공시는 테슬라의 이제 2년간 3.8조 양극재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이제 24년부터 25년이고요. 판매 지역 미국 및 기타 지역. 리튬가 변동, 뭐 환율 변동에 따라서 약간 이 공급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델 3 롱레인지 기준으로 한 52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건 좀 의견들이 다른데요. 뭐 한 40만 대에서 이제 50만 대 정도. 어떤 기종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당연히. 모델 3 롱레인지는 지금 뭐 한국 가격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싼 이제 차죠. 예. 고객 다변화가 긍정적인 가운데 결국 고객 다변화를 하는 게 가장 저평가 해소의 핵심 요소였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그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매출 비중이 7, 80%니까 너무 의존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낮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이제 다이렉트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 쪽에 대한 어떤 다이렉트 직납 공시로 이제 앞으로 다른 어떤 완성차들도 자체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는 일부 뭐 조달한 전부 배터리를 뭐 이렇게 내재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자기들도 어떤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완성차 업체들도 테슬라와 같이 이런 어떤 배터리를 자체 내재화하는 것들을 추진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객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의존도에 대한 부분이 좀 낮아졌고, LG엔솔은 테슬라 향 양극재 공급을 다변화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번 직납을 통해서 LNF는 완성차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면서 고객사의 공급 다변화 위험을 완화했다는 이제 판단이다. 일부 완성차들의 배터리 내재화 가능성에 따라서 추가 고객사 확보 여력까지도 긍정적인 포인트다 볼 수 있다. 해서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추가 증설을 준비 중이고 가이던스를 상향했기에 이번 계약도 기존 목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LNF는 향후 고객사 비중을 LG엔솔에 대해서 50%, OEM사 대해서 30%, 또 SK향으로 2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으로 테슬라향 매출 비중은 15% 정도 될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고, 사실 테슬라가 지금 뭐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이제 발표하겠지만 배터리 내재화 계획이 굉장히 이제 거대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향에 대한 어떤 매출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계약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4년도 매출액 9조, 영업이익 6천억을 예상하고 있고, 퍼밸류에이션은 19배 정도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19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DS 증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영증권에서도 레포팅이 나왔는데요. 뭐 테슬라 자체 생산의 4680 배터리 양극재 직납 물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준으로 400기가와트시, 연평균 20기가와트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지금 계획한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이요, 텍사스, 베를린, 네바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바다 공장이 어제 이제 영상에서 네바다 공장 사진 보여드렸지만 추 500기가와트시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연 1000기가와트시. 와, 무섭습니다. 야, 이 중에서 이제 뭐 LNF가 20% 30% 정도 이제 캐파를 점유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이상의 배터리 생산을 계획 중이다. 한편 22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LNF가 언급한 25년도 매출액 가이던스, 아까 이제 DS 증권 보셨겠지만
24년도 9조 매출 전망인데, 야, 이거 25년 매출액 가이던스가 17조면 거의 2배잖아요. 24년 대비해서. 예, 좀 너무, 야,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예, 지금 퍼포먼스를 보면. 25년 시점의 예상 고객사 비중은 LG 에너지솔루션 50%, SK온 20%, 완성차, OEM 이제 30%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지금 LNF를 매도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이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가시적이잖아요. 지금 테슬라 쪽으로 지금 메인 밴더로 들어간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된다면 지금 테슬라가 계획하는 것들, 그리고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지위, 점유율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 LNF도 그렇지만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계속 긁어모아야 되는 거죠, 사실. 예. 뭐 여기서 뭐 한 2배 올랐다고 팔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사실. 이 주식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25년도 테슬라 직납 물량에 대해서 추가 공급 계약 체결도 기대가 가능하다. 가이던스 고려하면 그렇죠. 가이던스가 지금 가이던스가 17조인데 야, 이거 그냥 그냥 얘기한 건 아닐 텐데 23년에도 최종 고객사 테슬라향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으로 인한 물량 증가가 기대되고 블룸버그 쪽에서의 어떤 추정치 28일 추정치 기준 24년도 예상되는 에비타 포스코 케미칼 22배, 에코프로비엠 17배, LNF가 13배죠.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해소되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다변화 같은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아직 업스트림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좀 이제 구체화된 게 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밸류 체인 이제 수직결한 거 있잖아요. 포스코나 이제 에코 1호 쪽은 좀 그게 쫙 잘 돼 있는데 LNF는 그게 안 돼 있으니 결국은 좀 그 부분은 여전히 좀 저평가 요인은 될 거라 봅니다. 이 두 개 기업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저평가 그리고 테슬라에 직납을 했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신증권 리포팅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대신증권에서도 뭐 테슬라향 공급 계약에 함의해가지고 테슬라 배터리 내재화 계획의 핵심 파트너이자 양극재 메인 벤더로 진입을 했다. 후속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고객 다변화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평가 해소와 함께 또 후속적인 수주 기대감을 통해서 기대 가치가 뭐 재료 소멸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글로벌 선두적인 니켈 함량 90% 중반대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존 배터리사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 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서 직납 벤더 체대까지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테슬라는 이전부터 4680 원통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텍사스 공장이 그 중심이 될 것으로 언급을 했다. 텍사스 공장의 예상 연간 전기차 생산량은 올해 30만 대, 내년 60만 대, 그리고 내후년도 100만 대, 뭐 2배씩 올라가네요. 24에서 25년 기준 텍사스 공장 전기차 생산분의 30%가량의 자체 생산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Y 일부에 자체 생산 4680 배터리 탑재 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24년부터 생산량은 본격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이제 그 계약 기간이 잡혀 있는 거고요. 동사는 근본 공급 계약을 통해서 주로 텍사스 자체 배터리 물량에 들어갈 NCMA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근데 테슬라도 이제 이 미국 IRA 이제 법안에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북미 공장 중심으로 캐파 확대를 추진 중이죠. 그래서 텍사스 공장에 대한 이번에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그 인베스터 데이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요거 엄청난 또 규모로 뭐 캐파를 늘리겠다 뭐 이런 어떤 발표를 하게 될 거고 4680 배터리 관련된 얘기는 또 분명히 나올 거고 그래서 텍사스 내 자체 배터리 캐파 규모 또한 25년도 40기가와트시 수준에서 향후 100기가와트시로
확대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LNF에. 근본 계약으로 24에서 25년 테슬라양 직납 레퍼런스 확보한 동시에 26년 이후 보다 확대된 추가 물량에 대한 후속 수주 또한 기대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 이슈가 차익 실현의 기회가 아니라 더 사야 될 이유가 발생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올랐으니까 역사적 신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기관의 물량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여기서 팔고 있다? 뭐 다른 이유로 판다면 모르겠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수익 실현 관점으로 판다. 굉장히 뭐 안타까운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테슬라의 향후의 어떤 계획이 얼마나 큰 그림, 청산진을 그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공시 통해서 와 재료 나왔으니까 팔자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투자자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없으셨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 LG 엔솔향 높은 매출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신규 완성차 고객 확보로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LNF의 이제 피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 경쟁사 평균 50배고 LNF는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31배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대신증권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LNF의 양극재 생산 캐파 전망에서도 결국 관건은 이 해외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과 자금 조달을 확정 짓고 그거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해외 증설에 대한 공식화된 어떤 발표가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LNF의 모멘텀은 앞으로 너무나 많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베스터 데이가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제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뭐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런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 또 이제 네바다 공장 엄청나죠. 와 이거 나중에 500기가와트시에 내재와 생산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점점 이제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인베스터 데이의 이번에 중요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멕시코 대통령이 테슬라 몬테레이에 기가팩토리 건설해가지고 미국과 독일에 이어서 테슬라가 이 기가팩토리가 이제 거대 공장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멕시코에 이제 설립하는 게 뭐 거의 확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IRA 이제 세액 공제 요건이 이제 충족되는 또 이제 이 멕시코 지역, 북미 지역 여기에서 이제 뭐 설립될 거는 좀 예상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닌데 일단 뭐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사실 국제적으로 그래서 거의 뭐 가능 뭐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죠. 이 멕시코 대통령이 머스크는 매우 전향적이었으며 우려되는 사항을 잘 이해했고 우리 제안을 수락했다고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가 멕시코에 기가팩토리를 지을 것이란 전망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구체적인 입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멕시코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서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유치한 세 번째 나라가 됐다 해서 결국 이제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멕시코 외무차관은 투자 규모가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트위터에서 밝혔다. 결국 이제 멕시코가 낙점된 이유는 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만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서만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규모의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IRA 법안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는 부분이 이제 결국은 낙점을 받은 것으로 예상을 했을 수 있었습니다. IRA가 없었다면 테슬라 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하면서 낙점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인버스트에서 새로운 기가 팩토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지금 관심사가 큰데요. 인도네시아도 기가 팩토리 유치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있어서 지난 화요일날 나온 기사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단독 기사인데요. 정부 관계자 비밀리에 미국행에서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물밑 작업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씩 나오긴 했어요. 유치.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이제 뭐 자동차 이제 공장 만들고 이제 하는 인프라 자체도 굉장히 좋고, 뭐 배터리 같은 거 뭐 널려 있고 사실, 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산업도 연계된 산업도 조달하는 게 굉장히 원활하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사실 최저가 아니냐라는 어떤 주장들은 있었는데 일단은 요 내용이 어떻게 결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앞서서 관련 작업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서 이게 마무리 어느 정도 됐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하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모들이 다 이제 해놓고 이제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제 기사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인 미국 테슬라의 아시아 제2 기가팩토리 신규 유치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사실 인도네시아보다 한국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정부 고위 관계자와 실무 담당자가 최근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해서 테슬라 측 관계자들을 만나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협의를 갖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 방미 이전에 유치 작업을 마치겠다는 포석이다. 그래서 이거 진짜 유치되면 대박이죠, 완전히. 기가팩토리는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생산 공장을 일컫는 말로 초대형 생산 기지라는 의미로 10억을 뜻하는 기가를 따왔죠. 이 공장이 유치될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전기차 생산 및 관련 부품 산업의 메카로 더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해서 뭐 새만금 그쪽 딱 좋지 않나요? 뭐 그런 뭐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GM이 철수할 때 이제 군산 GM 공장을 이제 한국의 또 상장 기업 중에 이제 명신산업에 이제 팔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어제 이제 명신산업 기업 주가도 이제 좀 튀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 가치를 좀 갖는 것 같고 신청서를 제출했나봐요. 28일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투자유치과장이 지난 20일 전후로 미국에서 테슬라 관계자를 만나서 지자체 기가팩토리 유치 신청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와의 유치 관련 비밀 협정 이행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치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세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우선 전기차 부품 업체가 2만 2천여 개 있다는 점. 글로벌 공급망 차질 시 부품 조달이 이 한국 내에서 용이하다는 거죠. 딴 데서 뭘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운송비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게 또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또 이제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SK 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 3사를 갖고 있는 이제 국가자라는 거죠. 또 이제 FDA에 체결국이 많다는 점도 또 이제 수출할 때 유리한 점이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현재 59개국과 21건의 FDA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쟁국 중에서 미국과 유일하게 FDA가 체결한 국가라는 거죠. 이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만든 전기차를 외국에 수출할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5에서 한 10조 정도 투자해서 25만 평 이상 부지 확보하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 기가팩토리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직접 머스크에게 투자 유치를 요청했고요. 당시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베스터데이에서 아마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 이제 차기 이제 또 기가팩토리 후보지에 대해서 한국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지금 경쟁국으로는요, 이제 아까 언급됐던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같은 국가들이 있는데요. 인도 정도가 좀 경쟁국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 이거는 엄청난 모멘텀인데요. 어쨌든 뭐 정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고용 창출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에게, 또 이제 뭐 부품 업체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그 모멘텀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테슬라는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생산으로 끌어올린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130만 대 생산했고 올해는 한 180만 대 생산을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 향후 지어질 아시아 2공장에서는 연간 100만 대 생산이 이뤄지게 된다고 합니다.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확보할 경우 유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30년까지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선 빠르게 공장 시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거.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이거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라도 유출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뭔가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3.1절 뭐 해외 시장 무난했고, 또 이제 한국에서 추세적인 어떤 강세 흐름을 낼 수 있는 이런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이 우리가 기대를 가지면서 집중적인 어떤 전략들을 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아주 한국에게 의미 있는 해죠. 이제 날이죠. 어쨌든 지금 한국은 정말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울 정도로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어떤 고성장하는 어떤 산업, 첨단 기술의 패권을 쥘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또 기업들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내일은 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과 함께 동행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의 또 자산과 투자도 역시나 밝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 박사는 또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